굿모닝 마켓입니다. 오늘은 키워드 사진부터 바로 보시죠. 대표적인 기술주를 망치가 때리고 있는데요. 이 망치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그간 은행권 리스크로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세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가 반사이익을 얻었었죠. 증시의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은행권 리스크가 잠잠해지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자 기술주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0.45% 하락했고요. 기술주 비중이 꽤 높은 S&P 500 지수 0.16% 내렸습니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도 0.12% 하락했는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건 국채금리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전장에 이어 상승세에 이어갔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571%로 올라왔고요. 2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4% 웃도는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기술주 비중이 큰 S&P 500 지수의 부담이었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기술주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애플부터 아마존까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알파벳 클래스 C의 하락률이 1.65%로 가장 컸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함께 보실까요? 엔비디아도 0.46% 하락했고요. 테슬라와 메타 1% 이상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와 성장주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반면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다우지수가 하락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요. 보시면 다우지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은행 규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자 은행주가 하락 전환했고요. 다우지수까지도 이렇게 끌어내린 겁니다. 청문회장에서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은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한 자본과 유동성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인사들도 바 부의장의 규제 강화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은행주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하락 전환하면서 2.3% 내렸고요. 팩웨스트 뱅코프도 5%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은행주까지도 일부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3% 내렸고 웰스파고가 0.7% 약세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S&P 500 편입 종목들의 등락률을 색깔로 표현한 건데요. 밝은 초록색일수록 상승률이 높고 밝은 빨강색일수록 하락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기술 섹터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인데요. 붉은색이 많죠. 또 금융 섹터 이 아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붉은색 많이 보였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산업 섹터와 같은 경기 민감주는 초록색이 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수 소비재 이어서 환하게 켜져 있고요. 에너지주 특히 초록색이 많죠. 기술주, 성장주가 하락하고 경기 민감주가 잘 나가는 하루였던 겁니다. 이어서 화요일장 이슈 두 가지 더 체크해 보시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4.2로 2월 103.4에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4.2는 전문가 예상치 100.7을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2022년 평균인 104.5는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현재의 비즈니스와 고용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현재 여건 지수는 2월 153에서 3월 151.1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소득과 비즈니스, 고용 상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지수는 2월 70.4에서 3월 73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대지수 80 이하는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익히기 때문에 기대지수 73, 그렇게 좋아할 만한 수치는 또 아닙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은 연준과 달리 시장은 올해 최대 1%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은행 리스크와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으로 연준이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권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죠.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기대지수 80 이하는 1년 내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이 차트를 봐도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99%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침체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질 때마다 침체가 찾아왔던 것을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시장이 악재를 반영해 하락하면서 지난해 10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때 이때를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또 UBS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클 때 배당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배당주가 2001년, 2008년, 2020년 침체 때 평균적으로 시장을 4.5% 아웃퍼폼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높은 배당주 10개를 보여줬는데요. 10개 종목 모두 S&P 500 종목의 평균 배당률인 1.7%보다 배당률이 높았습니다. 태양광 인프라 기업 한온 암스트롱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은행 위기에도 불구하고 헌팅턴 뱅크시어스 그리고 핍스서드 뱅코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5개 더 보시면요. 은행주 한 가지 더 있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3월 초 기준 S&P 500 종목 중 과매도됐다고 판단됐던 CBS 헬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 소식에 은행권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0.1%포인트, 0.1% 안팎의 상승률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아시아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를 제외하고 상승 마감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홍콩 증시의 특징주로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6개 부문으로 분할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6개 부문이 독립적으로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14.2% 급등한 만큼 홍콩 증시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현재 오전 8시 기준 3,59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거래 유지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WTI가 배럴당 7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도 달러 약세 흐름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